밀가루에다 소금 설탕을 넣고요. 참치하고 햄하고 소세지를 넣어요. 고기도 넣어도 괜찮고요. 뭐 약간 파생 버전으로는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같은 새우 같은 이런 해산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기본은 이제 그 참치전, 참치하고 그다음에 달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참치를 한번 미리 살짝 볶아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마늘 가른 거 넣고 진간장, 참치약주, 후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양파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마늘 가른 거 좀 진간 넣어주고 기본은 그렇게 들어가. 후춧가루가 되게 카레가루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치를 볶고 여기 계란하고 섞어가지고 여기서 거기다 밀가루를 집어넣어요. 밀가루 집어넣고 소금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기본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치즈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고 그래요. 기본은 그렇게 들어가고 이따 깐새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해산물이 다 낙지, 오징어, 쭈꾸미 들어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볶은 거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참치전이라는 것. 참치에다가 참치전 밀가루 안 넣어요. 여기서 달걀에다가 소금 설탕해서 밀가루 넣은 거를 해서 거기다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피자 소스를 뿌려서 피자 소스 뿌리고 모짜렐라 치즈 넣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참치전 플러스 치즈가 햄하고 소세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먹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피자입니다. 원래 피자는 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먹는데 집에서 간단히 먹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전 피자. 육전 피자인데 피자라기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피자는 원래 도우가 좀 있어요. 예, 도우가 있어야 되는데 육전 피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존의 피자 위에다가 이제 파시려면 기존 피자 도우 있고 그 위에다가 참치전, 참치전을 햄 소세지가 올라가는 참치전을 계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에다가 햄 뭐든 그 소세지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어 그 사이에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피자 소스 넣고 그다음에 뿌려서 먹는 피자 소스 먹고 모짜렐라 치즈 넣고 체다 치즈도 넣을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피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피자 도우에다 하시려면 그다음에 고기 육전도 육전에서 마늘 가른 거 얇은 불고기용 고기 마늘 가른 거 또는 뭐 양파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간장 참치액젓 아까 전에 참치액젓 넣고 거기다가 뭐 설탕을 살짝 넣어줄 수도 있어요. 물엿도 살짝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넣어가지고 달걀전 달걀하고 고기하고 육전을 만들어요. 예, 육전을 만들고 아까쯤에 그 참치전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피자 도우 위에다 먹으려면 밀가루를 넣지 않고 참치전을 만드니까 밀가루 넣지 않고 달걀, 참치 볶은 거 그다 어떤 청양고추 넣을 수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거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그래서 약간 거기 좀 달달한 거 원하면 설탕이나 물엿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햄 소시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어서 위에다 얹어서 먹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이런 참치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볶은 거 갈아서 넣거나 해산물,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갈아서 새로운 형태의 참치전으로 파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피자 도우 위에 올려놓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육전을 아까쯤에게 달걀하고 고기를 이제 불고기용 고기,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액젓, 양파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후춧가루, 설탕 넣을 수도 설탕이나 물엿 잠깐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토치를 한번 줘서 숯불 맛을 주고 고기를 좀 볶아서 숯불만 주고 달걀하고 섞어서 육전으로 만들어요. 그 육전에다가도 기본적으로 깐새우라든지 여러가지 낙지, 오징어, 쭈꾸미 그다음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이 햄 소세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전육점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피자 도 위에다 올려 먹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아까 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피자 소스 뿌리고 모짜렐라 소스 얹어서 먹는 거죠. 체다 치즈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이렇게 피자 도우처럼 피자 도 위에다 올려놓 먹지 않고 육전을 그냥 먹으려면 그 밀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아까 전에 참치전 만들 때도 밀가루, 소금, 설탕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밀가루, 소금, 설탕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피자 도 위에 안 하려면 그 위에다가 거기다 이제 고기 넣고 이렇게 고기 육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모짜렐라 피자 소스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먹는다는 거죠. 얘가 녹여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구마. 제가 장어 피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장어 피자 맛있다고. 그래서 장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조리를 할 수 있는데 장어를 일단 간장 어떤 참치 액젓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양파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후춧가루 넣고 아까 전 고기 육전 할 때도 후춧가루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어를 요리해서 피자 도 위에다가 잔뜩 올려서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나 낙지, 오징어, 쭈꾸미 조리한 것을 같이 얹어서 먹는 그런 장어 피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어 피자 할 때는 소금, 설탕 좀 넣고 물엿 넣고 토치를 한번 주어가지고 할 수 있고요. 달달한 형태로 만들려면 그냥 토마토 케첩하고 고추장 섞어갖고 달달한 형태로 만들어 새로운 형태로 약간 고추랑 매콤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장어 피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다른 피자들이 종류별로 있으니까요. 뭐 숯불닭 피자도 있을 수 있어요. 숯불닭 같은 것도 마늘 가른 거, 절단닭 넣고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 액젓, 후춧가루, 물엿, 쌀엿, 설탕 넣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파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설탕 그 다음에 물엿 넣고 물엿 쌀엿 넣고 토치로 한번 볶아줘요. 그걸 이제 얹어서 먹는 숯불닭 피자가 되겠습니다. 피자 도우에다 그냥 얹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구마 피자인데 이게 깐새우 피자인데 깐새우에다가 소금 설탕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햄이나 소세지를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햄이나 소세지를 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마늘 가른 거 넣고 진간장, 참치 액젓, 물엿, 쌀엿, 물엿, 쌀엿, 설탕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토마토 케첩을 좀 넣어주고 고추장 좀 넣어주고 그래서 토마토 케첩 넣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거기다가 카레가루 좀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볶아요. 볶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케첩이 좀 들어갔으니까 약간 국물이 좀 있겠죠. 그래서 찐득찐득하게 물엿, 쌀엿, 설탕 넣고 청양고추 그거를 이제 피자 위에다 도 위에다 올려서 먹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형태의 피자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다 덮어주죠. 그런 형태의 피자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는 있죠. 그래서 집에서 만드는 피자 도우가 없이 밀가루, 소금, 설탕 넣고 고구마를 먼저 이렇게 볶아가지고 익혀요. 제 고구마 채를 썰어가지고 고구마 채를 썰든지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아니면 그냥 고구마 동그랗게 귀찮으면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그냥 익히셔가지고 뭐 전자레인지 또 에어프라이기나 일으키시고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피자를 밀가루, 소금, 설탕 넣고 뭐 고구마 피자를 고구마를 채를 썰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뭐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가루 넣고 우유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고구마 피자를 약간 진간장과 참치, 액젓, 마늘 가른 거 넣고 고구마를 채 썬 거를 약간 볶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 버전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밋밋한 맛도 그렇게 밋밋한 소금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풍성할 것 같고요. 거기다 뭐 햄 소세지 들어가거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른 거 이런 것들 해산물들이 깐새우나 해산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지, 오징어, 쭈꾸미 그 상태에서 익혀가지고 일단 모짜렐라 치즈 피자 소스도 없고 모짜렐라 치즈 먹어요. 집에서 먹을 때는 피자 도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접대 말한 팬케이크 너무 맛있어가지고 간단한데 맛있다는데 밀가루, 소금, 그 다음에 설탕, 물엿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체다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가루, 우유, 생크림 넣고 하는 이 팬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달걀은 안 넣어요. 달걀을 넣을 수도 있는데 넣는 버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넣고 하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예, 그 상태에서 팬케이크로 만드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뭐 견과류나 뭐 다른 것들도 첨가시켜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팬케이크를 제가 이렇게 조리해 갖고 낱장으로 팔아도 맛있을 것 같고 팬케이크를 호떡처럼 판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다가 팬케이크에다가 만들어 놓고 설탕하고 계피, 소금, 설탕을 뿌려가지고 견과류 넣고 이렇게 피자처럼 호떡처럼 팔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또는 그걸 식사화 시키는 한 각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햄, 뭐 이렇게 햄, 참치, 그다음에 소세지를 조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가로 얹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거 식사화 시킬 수 있다 그랬었죠. 팬케이크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와 같이 그래서 새는 팬케이크 사이에 이걸 넣어가지고 식사화 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부정화 되겠습니다. 호떡을 만들어 호떡 사이에 기존의 호떡 사이에 이런 것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오징어, 낙지, 쭈꾸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리를 해서 그 안에서 넣어서 식사화 시키고 모짜렐라과 치즈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호떡을 약간 피자처럼 먹는 그런 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닭을 조리를 해가지고 치킨 닭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닭튀김 해서 그 상태에서 탕수육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먹는 세트 메뉴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탕수육 소스는 기본으로 그냥 토마토 케첩하고 토마토 케첩에 들어가고 감자 전분이 거기다 넣어주고 물 넣고 그 다음에 사가시조 넣고 진간장, 참치액젓 좀 들어가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설탕 많이 때려 박는다. 설탕을 때려 박아 맛있다 그러죠. 때려 박고 그 다음에 물엿이 좀 들어가 물엿이나 설탕 들어간 버전 안 들어간 버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은 넣었었죠. 그 다음에 거기 기본으로 마늘 가른 거 넣어주고 진간장, 참치액젓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후춧가루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카레가루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파 마늘 가른 거 넣었죠. 양파를 다득이 쪄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당근은 들어가야 됩니다. 당근이 들어가야 탕수육 소스 맛이 나요.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뭐 다른 거 부대 없이 이거 여기다 찍어 먹는다는 거죠. 기존의 탕수육 소스하고 좀 틀리죠. 네, 이게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탕수육 소스. 여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벨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홍초,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즈청, 각종 오렌지청, 뭐 이렇게 뭐 망고청, 뭐 이렇게 메론청, 뭐 수정과청, 홍시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첨가시켜서 탕수육 소스를 또는 맥주나 과일쪽 기타 술을 첨가시켜서 탕수육 소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맥주나 과일쪽 기타 술을 첨가시켜서 탕수육 소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맛을 넣어서 만들거나
또는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넣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땅콩 버터를 넣는 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땅콩 버터를 넣어서 탕수육 소스를 좀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치킨 닭을 찍어서 먹거나 뿌려서 먹는 겁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탕수육 소스는 제 방식대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고, 좀 복잡하게 만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수육 소스 플러스 치킨 닭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자체가 제 기술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토마토 케첩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각종 유자청이라든지 레몬청이라든지 가끔 과일청과 과일, 좀 전에 얘기한 과일청과 과일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일해요. 여기에 과일청과 기반 마늘 가른 거 넣어주고 진간장 참치 액젓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파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설탕 많이 넣고 물엿 쌀엿 이렇게 들어놓고 볶아주고 어떻게 땅콩 소스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가 찍어 먹는 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새로운 형태 탕수육 소스는 아닌데 이제 비슷한 이런 소스,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은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거 같이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맛있던데 엄청 맛있었어요. 굳이 여기다가는 상하시절을 넣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맛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치킨 닭하고 찍어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 실몬조기 같은 것도 튀김만 시켜갖고 내가 치킨 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해서 히트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안에는 좀 조리를 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떡을 만두화 시키는 한, 떡을 기존에 바람떡이라든지 이렇게 송편 이런 떡 같은 것들 기타 떡을 만두화 시키는, 떡에다가 안에다가 만두 속재료를 넣어가지고 만두화 시키는 한을 말씀을 드렸죠. 떡에다가 중국 월병 재료를 넣어가지고 떡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또는 떡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체다 치즈를 넣어서 만드는 떡에다가 안에다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을 참치 같은 걸 조리해서 넣어서 속재료로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한 떡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런 해산물들, 깐새우 같은 걸 넣어서 조리를 해서 만드는 한 떡에다가 장어 같은 것도 이렇게 조리해서 고등어 조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떡에다가 장어, 참치 다 됩니다. 대구살 이런 것들도 조리를 해서 장어 같은 거는 장어 진간장 참치 액젓, 후춧가루,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물엿, 쌀엿, 설탕 넣고 토치를 한번 줘요. 마늘 가른 거 넣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토치를 후춧가루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레가루 넣고 안 넣고 토치를 한번 줍니다. 약간 좀 달콤 토마토 케첩하고 토마토 케첩하고 고추장을 섞어가지고 서양 사람은 좀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하거나 생크림을 좀 섞어서 우유나 생크림 섞어서 서양 사람 입맛에 맞게끔 장어 조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피자 같은 데 올려 먹을 수 있죠. 장어 피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토치를 한번 주고요. 토치 한번 주고 이 상태에서 이런 장어 같은 것들도 안에 떡 재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피떡 얘기했죠. 계피 소금 설탕을 해갖고 그걸 기반으로 떡반죽 자체를 안에다 안꼬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떡반죽 자체를 해서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고 한번 드셔보시라. 이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피 소금 설탕 해가지고 거기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벨큐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 홍청, 체다청, 유청, 파마산, 지청, 메론청, 수정과청, 홍시청, 각종 과일청과 천혜향청, 한라봉청, 과일청과 과일잼들, 과일주를 섞어서 떡을 반죽 때부터 들어가는 안지수 안에 속재료로 들어가는 속재료는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도넛 얘기했죠. 계피, 소금, 설탕 해가지고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도넛을 만들면 대박이라고, 핫도그도 그렇고 와플 이런 거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피자 도우
만들어도 그냥 햄버거빵 이렇게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식빵 만들어도 대박이라고. 더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찹쌀도 넣어 있잖아요. 찹쌀도 넣고 꽈배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핫도그가 대박일 것 같아요. 핫도그가 그다음에 밀가루, 소금, 설탕, 체다 치즈하고 파마산 치즈, 생크림 넣어가지고 그걸 핫도그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대박일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닝빵 만든다든지 식빵, 아니면 피자 도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아까 지금 핫케이크 만든 재료예요.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과일주를 섞어서 핫도그에 도넛을 만들 수. 이것도 대박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크림 만들 때는 생크림 마요네즈에다가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 홍청, 체다,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생크림과 마요네즈가 나오고 땅콩 버터도 같이 생크림과 마요네즈와 섞어주는 한 생크림만 섞어주는 한 마요네즈 또는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종류별로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또는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에다 계피, 소금, 설탕을 같이 넣어서 끓여서 새로운 형태의 계피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아까 지금 얘기했던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 홍청, 체다,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천혜향청, 한라봉청, 수정과 총수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술을 만들 수 있거나 탄산음료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술을 만드는 나는 그걸 끓여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소금, 설탕을 넣고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목에서 증식시킨 후로 투입시키고 보리 엿기름을 부직포에 넣어서 같이 끓여서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담궈도 돼. 그래서 매일마다 설탕 먹이면 탄산이 엄청 증식한다고. 그걸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포도주 같은 것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새로운 형태의 포도주를 만들거나 건포도를 넣어가지고 건과유를 넣어서 이렇게 포도주 만드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포도주에다 건포도주를 넣어서 건포도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의 포도주 같은 것이나 이런 게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 끓여가지고 한 것과 생가를 섞어주는 형태의 새로운 형 포도주 제조법도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각종 과일주를 만들 수 있는데 딸기주, 망고주, 크림베리주, 체다치즈, 우유주, 체다치즈에다 우유 끓여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술을 만들고 체다치즈를 가지고 술을 만드니 정말 맛있더만요. 그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술 만드는 제조법은 똑같습니다. 맥주 만들 때도 기존에 맥주 홈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고 막걸리 만들 때도 누룩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빵 만드는 이스트 기반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를 합니다. 밑에 가라앉은 건저는 탁주로 위에 뜬 것은 청주로 팝니다. 기존의 모든 소주나 위스키 각종 술을 이런 과일주 이런 데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섞어서 다양한 맛이 나오거나 막걸리에다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포도주, 맥주 같은 것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다양한 맛이 나올 수 있고요. 볶은 귀리주가 정말 맛있었어요. 볶은 귀리주고 볶아가지고 귀리를 그렇게 끓여서 그 물을 기반으로 소금, 설탕, 소금 좀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투입하고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 먹여서 육성시킨 다음에 투입시켜서 만들고요. 매일마다 설탕 주면 이렇게 탄산이 엄청 많아지는 기술 구조가 됩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조제법입니다. 그렇죠. 제조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걸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막걸리 만들 때도 모든 술은 다 이렇게 과일주, 포도주나 맥주 이렇게 만듭니다. 볶은 기리주에다 부직포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더니 정말 맛있다. 이게 진짜 명품입니다. 볶은 기리주를 포도주에 첨가를 시키거나 소주에 첨가, 위스키 각종 모든 것들을 첨가시키고 맥주에다 첨가시켜도 명품입니다. 코코넛주하고 그 귀리주를 섞어 코코넛도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귀리주를 섞어 정말 맛있어요. 코코넛주에다 딸기주가 맛있고 코코넛주에다 크림베리주, 코코넛주에다 포도주가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각 과일주들을 서로 섞어서 혼합주를 만드셔도 제 기술. 매실주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매실청을
만들 때 끓여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끓여가지고 매실청을 설탕을 잔뜩, 천일염 소금 넣고 설탕을 잔뜩 이렇게 넣어서 끓여요. 그럼 이제 과육이 씨가 분리가 돼요. 그 씨를 건져냅니다. 이렇게 차 같은 걸로 건져내고 계속 끓여서 매실, 당일 제조해서 약효는 좋더라고요. 과육이 녹아 있어서. 그런 형태의 매실청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이걸 기반으로 매실주를 이렇게 만들고, 매실주에다가도 다양한 형태의 과일청과 과일주를 첨가시켜서 매실주를 만들고, 기타의 모든 전통주에다가도, 전통주나 모든 형태의 술에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기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볶은 기리주를 같이 섞어서 만들면 그냥 대단치 않은 술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볶은 기리주 진짜 짱입니다. 맥주에다가 있던 볶은 기리주를 섞어주거나, 맥주를 끓일 때부터 어떤 귀리를, 볶은 귀리, 볶은 보리, 볶은 쌀, 볶은 찹쌀을 같이 넣어서 끓이는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소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소주 만들 때나 막걸리 만들 때도 볶은 귀리, 볶은 밀가루, 볶은 보리, 볶은 뭐 이렇게 쌀, 이런 거, 찹쌀 이런 걸 기반으로 밀가루를 만드실 거예요. 볶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끓여서 만드는 곡식주는 다 제 기술입니다. 볶아가지고 일단 볶습니다. 볶고 끓여서 만드는 전통주, 그것이 조가 됐든 뭐가 됐든 곡식 이런 것들은 다 끓여서 만드는. 그래서 과일마다 이렇게 전부 다 끓일 수는 없더라고요. 어떤 거는 끓여도 되는 게 있고, 달달기 같은 거, 포도주 끓여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제일 간편한 제조법은 과일청과 과일잼들은 이미 끓였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게 간편하게 맛있을 수 있었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망고주 맛있었고요. 망고주가 맛있었고, 체다치즈 우유주가 맛있었어요. 거기다 동일한 방법으로 빵 만든 이스트균 넣고 소금 설탕 넣고 부직포에다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제조해서 만드는데, 거기다가도 체다치즈 우유에다가도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넣어서 만드는, 기존의 술 제조법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이 아니라 메주를 쓰지 않아요. 전통적인 어떤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만들 때는 메주가루를 넣잖아요. 근데 저는 메주가루를 넣지 않습니다. 당일 끓여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그것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고춧가루 넣고 찹쌀을 풀을 써서 같이 넣어줘요. 고춧가루 넣고 그 다음에 물은 그냥 일반 물을 넣으셔도 되나, 다시마 좀 넣어갖고 끓인 물 넣으시면 더 좋죠. 일반 물 넣으셔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늘가루 넣고 진간장, 참치액 넣고 설탕을 많이 넣고요. 또 소금을 많이 넣어요. 그래야지 부패가 안 되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카레가루를 좀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찹쌀풀을 넣어서 만든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리대물이나 볶은 기리물 또는 볶은 기리를 같이 첨가해 주거나, 녹두를 좀 녹두 끓인 물, 녹두 이제 갈아서 같이 넣어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고추장을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된장도 이렇게 똑같이, 된장도 콩을 볶은 콩 있잖아요. 볶은 콩가루 그냥 사가지고, 아니면 콩을 볶아서 갈아서 하셔도 되는데 미세하게 분말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게 볶은 어떤 콩을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볶은 콩을 기반으로 된장 맞으면 맛있더라고요. 볶아가지고 넣고 거기다가 찹쌀풀 넣고, 여기다가도 조리대 물이나 아니면 볶은 귀리 물을 넣어서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찹쌀풀 넣고 소금 잔뜩, 설탕 넣고 마늘가루 넣고 진간장, 참치액 좀 넣고 카레가루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가 물엿을 넣거나 물엿이나 쌀엿 같은 거, 고추장, 된장에도 넣고 안 넣고, 소금을 많이 넣어요. 그래야지 부패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고추장 된장 끓여서 만든 거, 당일 끓여서 그냥 이렇게 상온에 좀 숙성시켜서 며칠 있다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냉장 숙성 거치면 더 맛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게 그냥 좀 숙성시켜서 파는 게 낫겠죠. 며칠 만에 이게 유통시켜도 어딥니까? 그래서 매실청 같은 건 당일 조리해서 당일 유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된장, 고추장도 며칠, 원래 1년인가 뭐 이렇게 몇 개월은 숙성시켜야 되나.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면 숙성 과정, 상온 숙성 거치고 냉장 숙성 거쳐서 곧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서양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끔 생크림, 마요네즈를 넣어준다든지 카스터드 크림도 넣어줄 수 있고,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즈청, 뭐 이렇게 천혜향청, 한라봉청, 수정과 종시청, 각종 망고청, 메론청, 수박청, 각종 다양한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과일주, 맥주와 과일주와 다른 술을 첨가시켜서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리라차 소스를 대신해 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볶은 고추장 있잖아요. 볶은 고추장 기반으로 해서 사과시초를 조금 넣어가지고 스리라차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고추장 제 나름대로 볶은 고추장인데, 그는 볶은 고추장에다가 유자채,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홍차,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즈청, 뭐 각종 과일청, 좀 얘기한 과일청과 과일잼들, 이런 것들을 과일주, 맥주와 과일주, 다양한 술을 첨가해서 이런 것을 다양한 소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각종 이런 것들을 햄, 소세지 같은 것도 넣어서도 스리라차 소스를 제시할 수 있다. 사과 식초나 식초를 넣은 버전, 안 넣은 버전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이게 고추장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토마토 케첩을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땅콩 소스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다양한 형태의 소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장도 조리 때 넣어서 끓이거나 볶은 기름을 넣어서 끓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녹두도 들어갈 수 있고, 녹두 넣어서 끓는데 맛있더라고요. 볶은 콩을 기반으로 해서 넣거나 그냥 콩으로 하셔도, 콩 써가지고 넣으셔도 똑같아요. 볶은 콩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볶은 콩을 가지고 갈아서 하셔도 되고, 그냥 볶은 콩을 기반으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푹 써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매주 넣지 않아요. 매주 넣지 않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볶은 콩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 콩 하셔도 되고, 볶은 콩을 기반으로 간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잔뜩 넣고 마늘 갈은 거 넣고 진간장, 참치액젓 넣고, 여기다가 녹두 사실 조금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소금을 많이 넣고 물엿 같은 것도 살짝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고추장, 된장 만들 때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끓여요. 그 다음에 다시마를 좀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냥 간장 나옵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마늘 갈은 거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양파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후춧가루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게 카레가루도 좀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진간장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던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냥 숙성시켜서 그냥 곧바로 매출 후에 딱 상온 숙성, 냉장 숙성 거쳐서 매출 후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매주를 쓰지 않아요. 야같이 간장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엿, 쌀엿, 조청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상하시초 만들 때는 아까처럼 제가 술 제조법 있잖아요. 상하시초는 모든 시초 만들 때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만든다고. 빵 만들 이스트균 설탕 넣고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멜마드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상하시초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 술이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엿, 쌀엿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홍치, 체다 치즈,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천혜향청 이런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첨가시켜서 다양한 형태의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 제조법하고 좀 틀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물려 썰려 조청 만들 때도 기존 제조법하고 틀려요. 보리 엿기름을 일단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보리 엿기름 넣고 끓여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본으로 쌀가루, 볶은 쌀가루, 볶은 귀리가루, 볶은 쌀가루, 볶은 찹쌀가루, 볶은 뭐 보리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볶은 곡식들은 다 됩니다. 옥수수도 되고 거기서 넣고 설탕을 갖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소금 좀 넣어 물엿 첨가할 수도 있어요. 기존 물엿 좀 첨가. 그래서 안 해도 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끓여요. 끓여가지고 그걸 시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물엿 쌀려 졸이면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면 그게 물엿 쌀려 조청이 되는 거니까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굳히지 있고 굳지 않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첨가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럽으로 만들어서 파는 난입니다. 수분을 많이 넣으면은 그렇죠. 수분을 좀 많이 넣으면 굳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럽으로 만들어서 물엿 쌀려 조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별,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즈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또는 맥주나 과일주를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물엿 쌀려 조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로스팅 방법인데 커피를 전문 가맹점 수준으로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가지고 체에다 넣고 물을 한번 살짝 나쁜 기름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로스팅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별,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즈청, 천혜향청, 한라봉청, 메론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체다 주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같이 살짝 넣어갖고 향을 입혀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볶아줍니다. 여기다가 볶은 귀리를 같이 넣어줘서 볶아주는 난. 볶은 쌀, 찹쌀, 볶은 쌀, 볶은 콩, 볶은 보리, 볶은 옥수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곡식들을 넣어서 넣어주는 한. 또는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넣어주는 한. 버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향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와사비, 겨자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향을 입혀줄 수도 있고요. 후춧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향을 입혀줄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향을 좀 입혀주는 거죠. 그래야 그 상태에서 온도로 이렇게 가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카레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카레가루 들어가서 그다음 거기다가 달고나 설탕. 그래서 살짝 섞으면은 달고나 설탕이 되니까요. 설탕, 소금 좀 넣고 설탕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커피 로스팅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맥주나 과일주 이렇게 뭐 어떤 포도주도 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귀리주도 되고 볶은 곡식주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과일주나 각종 기타 술을 넣어가지고 커피 로스팅해서 원래 새로운 형태의 커피 향을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금 설탕에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별,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즈청, 한라봉청, 메론청, 각종 뭐 이렇게 체리청, 각종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가루로 소금 설탕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금 설탕을 만들어 팔아요. 그다음 달고나 설탕, 설탕을 넣고 소금 좀 넣고 후라이팬에서 익힙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면 토치로 한번 주고요. 그래서 굳힌 다음에 가루로 달고나 설탕. 달고나 설탕도 좀 전에 말한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달고나 설탕이 나올 수 있다. 뭐 생크림 가루도 넣어줄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콜라 제조법. 콜라에다 코카잎에서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성분들을 다 배제를 한 채 코카잎 하고 제조하고 거기서 액상 추출하고 콜라나무 액상 넣어놓고
소금, 천일염 소금 넣고, 흑설탕이 진짜 핵심입니다. 흑설탕 넣고,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따 뭐 깔라맛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자채,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술교,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홍시청, 체다추, 유청, 곶감청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천혜향청, 한라봉청, 다양한 형태의 메론청, 과일청 또는 수박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서 좀 섞어가지고 콜라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첨가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탄산을 넣을 때 이중탄산법, 한번 탄산 넣고 다시 또 탄산 넣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탄산 제조법을 넣을 때 탄산을 길이별로 이렇게 콜라 액상이 있다 그러면 각종 음료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술 만들 때도 그렇고요. 맥주 만들 때도 그렇고. 대중소 이렇게 대중소가 아니라 상중하로 기포를 같이 집어넣는 또는 여러 개로 집어넣어서 넓은 표면 저기에 많은 기체를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석유 제조법, 석유나 다른 거 할 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고무 제조, 플라스틱 제조, 용광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안에다가 수소, 산소를 넣어갖고 석유 정지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수소를 넣고 보통 하죠. 근데 제가 이따가 산소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석유 정지한다고. 이거는 오일샌드에서도 같이 제조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발화를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거를 이산화탄소만 단독으로 넣든지 산소, 이산화탄소를 넣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인데 석유 정제법, 그 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기타의 다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지하는 이런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산소 추출에 있어서 약 4개 나온 거니까 기술 많이 언급하려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마이크로웨이브 파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형을 갖다가 달리한 거 쓰면은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이다 그러면 상중하로 이렇게 동시에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하고 적외선 파형도 서로 파형에다 여러 개에서 적외선 파형을 상중하로 해가지고 이걸 수소산소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그러면 이렇게 전파, 그렇죠. 전기분해법과 열분해법이 동시에 되면서 높은 고열속에서 하니까 수소산소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추출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잖아요. 이건 전파가 수십 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 압축 공기를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어떤 석유 정제법이나 수소 할 때도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물을 끓이는 것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 길이 상중하를 끓이기 위해서 물 전체를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이를 많이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금속을 넣어가지고 물 끓이는 이런 방식으로 석유 제조, 석유 추출, 수소산소 추출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모든 물을 끓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셨을 때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돼지꼬리 땡땡이 물 끓이는 금속 아시잖아요. 돼지꼬리 모양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10개도 할 수 있어요. 2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동시에 상중하로 물의 깊이를 따라 끓여버리는 뭐 수없이 숫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소산소 추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도움이 되시죠. 석유 정제할 때는 조금 타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끓이기 위해서 어쨌든 뭐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스파게티 면과 모든 면 구조에 스파게티 면과 모든 면에 마카로니 아니라 모든 형태의 면, 라면과 모든 형태의 면, 떡볶이하고 밀떡, 쌀떡, 떡볶이떡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모든 떡구조에도 찹쌀풀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찹쌀풀, 밀풀, 쌀풀, 그 다음에 젤라틴 아니면 한천가루 넣어가지고 만들면 쫀쫀하다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히 그때 이제 볶은 귀리 풀을 써가지고 넣으시면 이게 맛있다고. 자, 그와 같이 만드셔서 면을 제조하시면 라면 같은 데도 그와 같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라면 종류에 딱 볶은 귀리를 좀 넣어주면 엄청 맛있어요. 라면이나 우동 만드실 때 이거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조리대물을 좀 첨가를 해서 넣으시면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뼈하고 부산물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물 내는 용으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묵 가루를 만들어서 국물 내는 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고, 어묵 가루도 마찬가지고 생선뼈와 부산물을 섞어서 비린내 끓이고 가루화 시키면 되겠죠. 그것도 달걀 분말, 달걀을 익혀가지고 분말화 시켜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것도 그래서 기름 분해서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떤 야채들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루화 형태가 하나의 포로서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먹어가지고 식사화 시키는 안을 군에서도 필요하고 등산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양분은 집에서도 다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이게 부패가 없어야 되겠어요. 부패가 없게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란젓이나 모든 어떤 양미리, 명란알, 양미리알, 기타 모든 알들을 가루화시켜서 그 국물 내기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닭뼈를 갖다 분말화시켜서 국물 내기용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와 같이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닭뼈는 없더라고요. 닭뼈 분말화 시키는 거, 닭뼈 부산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루화 시켜서 분말화 시켜서 이것도 국물 내기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남매 캠페인송인데요. 남매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수정가청, 홍시청 이런 수정과 홍시청, 곡감청을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탄산을 넣어가지고 탄산음료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을 식혜도 탄산음료 시킬 수 있고요. 식혜에다가 탄산음료로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계피, 소금, 설탕 끓여서 밀크쉐이크 종류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고, 아이스크림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계피, 소금, 설탕을 넣어서 아이스크림 또는 아이스바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맥주나 과일주, 포도주나 과일주, 모로주, 각종 과일주, 곡식주를 칵테일 얼음화 시키는 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 홍청, 체다초, 유청, 파마산, 치즈청, 천혜향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칵테일 얼음화시켜서 판매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을 떠서 이렇게 판매하는 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안 되면 소금물 넣고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향신료 넣고 소금물 식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금물을 해가지고 입욕제로서 사용한다면 참 좋을 것이다. 또는 각종 온천물 뜨다 하면 밑에 지하수 너무 많이 풀면은 밑에 빈 공간이 생기죠. 온천물 팔아도 되지만 온천물 말고 온천물을 인위적으로 유황 같은 거 넣어가지고 향신료가 아니라 이렇게 향을 넣어서 입욕제로 판매하는 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니까 제가 기술을 언급을 좀 많이 하려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증기 배 같은 데도 갖고 다닐 수도 있고, 바닷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오면 그 증기를 모아서 담소화시키는 날 갖고, 휴대용으로도 갖고 다닐 수 있고요. 야외 나가서 아니면 배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담소화시키는 장치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스테인리스 판이라든지 녹슬지 않는 판에다가 밑에서 가열을 해서 증발을 시키고, 밑에 소금은 또 팔고 위에 이렇게 증기는 담소화시켜서 담소화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약간 더 그 증기 구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담소화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필터를 제가 말씀을 이제 그렇게 담소화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터를, 정수기 필터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필터 목적별로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터를 넓게, 이제 사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동그래도 돼요. 세모는 되고. 사각이다 그러면 넓게 펼쳐 가지고 그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면 표면적이 넓으니까 빨리 제조가 된다. 그런 형태의 정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용 정수기도 좋고, 그런 방법은 대용량의 물을 빨리 제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필터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터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겹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표면적을 해가지고 하면은 공기도 대량으로 빨리 정화가 되거든요.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접대 저기 선풍기 할 때부터 팬이 여기 있고 공기 제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선풍기 뒤편에다가 공기 필터, 플라스틱 필터, 금속 필터, 부직포 필터, 가장 싼 필터를 꽂아놓고 뺐다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정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선풍기를 좀 더 시원하게 만들려면 좀 길게 만들어서 알루미늄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알루미늄, 기타 다른 금속도 돼요. 알루미늄 통로를 수십 군데 만들어서 바람을 빠르게 차가운 금속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시원한 선풍기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플러스 어떤 냉매 물질을 같이 결합한 통로를 통과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 보조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방안이나 사안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팬이 선풍기식으로 이렇게 좀 똑같이 선풍기처럼 이렇게 팬 돌고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요. 금속망 필터, 고명부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있을 수 있고, 일단 부직포 필터, 플라스틱 필터를 거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갖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요. 저는 비싼 공기청정기를 안 쓰는데요. 있어도 공기가 너무 탁해요.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이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차 안에서도 이런 거 갖고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곳곳에 이런 간단한 방식의 이런 것을 해놓으면 돈도 안 들고 먼지가 또 떼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 같은 거는 싸니까 기타 다른 필터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해가지고 도시 곳곳에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놓으면 꼭 나무가 정화하라는 법은 없죠. 도시 곳곳에 이건데 숫자를 수십만 개든 이렇게 몇백만 개든 넣으면 도시 공기의 질이 좋아져요. 이와 같이 하셔도 저기서 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홈쇼핑에서 이거 이렇게 고기 냄새 빼는데 이걸 하시더라고요. 내 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물통 다는 말을 압이 세진다고. 여기다 주둥이를 갖다가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압을 세게 하는 구조도 말씀을 그거 그대로 하시더라고. 니모어라는 회사가. 참 어이가 없네. 호스에다가 있잖아요. 물 호스 있잖아요. 연결 호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작은 물통 구조를 연결 호스마다 달아서 압을 세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수도꼭지 연결해 갖고 불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농사용으로도 좋고요. 수도 이게 전기 소방서에서 하려면 소방서에다 이 방식으로 이렇게 호수에다 연결해 호수에다 물통 달아서 압을 세게 정기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높은 고층 물 끌 때도 좋고요. 이런 거죠. 논밭이라든지 땅에다가도 이렇게 물통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고, 그럼 압이 세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스프링쿨러 식으로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뿌리는 것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압만 세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서 언어프식으로 개피하고, 하나, 둘, 셋 동서남북으로 딱 만들어서 슉 이렇게 쏘는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거 수질 정화할 때도 좋은데,
이렇게 그 양수기식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금속망 필터 뭐 이렇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그래서 금속망 필터 같은 거 써가지고 빨아들이고 이렇게 찌꺼기는 걷어내고 이런 데가 많아지면 강물이라든지 바닷물 정할 때도 좋아요. 뭐 바다에 저기 그 비름 뿌려졌을 때도 이런 식으로 빨아들이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기름은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고 뭐 그것도 아깝잖아요. 어쨌든 강물 정화하거나 수영장, 그다음에 이렇게 양식장 이런 데서도 물 정화할 때도 좋고, 염전 같은 데서도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금속망 필터와 부직포 필터를 갖춰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그런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하셨으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이니까요.